그날 아무도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따랐던 누리가 아버지의 묘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피가 흥건한 발톱은 멈출 줄 몰랐고 온몸은 흙으로 범벅된 채였다. 누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만해, 누리야. 준석이 달려가 누리의 목덜미를 잡았다. 누리는 그르릉거리며 준석에게 저항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토록 순했던 녀석이 마치 맹수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흙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무덤 아래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그날 이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진돗개 누리가 파헤친 것은 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외면해왔던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아버지, 누리, 그리고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진 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낀 건 다름 아닌 진돗개 누리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누리는 특별한 아이야.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특별한 누리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누리야, 밥 먹자. 아빠 왔어. 준석이 사료 그릇을 흔들며 다가갔지만 누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이제 누리의 꼬리는 축 처져 미동도 없었다. 준석은 수의사였다.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업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자신의 반려견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준석은 누리의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다. 수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동료 수의사는 준석에게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다. 여보, 누리 저러다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누리 보는 게 무서울 지경이야. 밤마다 하늘 보면서 울부짖잖아. 누리는 밤마다 달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세상의 끝에서 혼자 울고 있는 듯한 절규였다. 가족들은 누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누리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하지만 준석은 달랐다. 단순히 아버지가 그리워서 저러는 건 아닐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아이. 누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는 누리의 눈빛에서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어떤 불안과 괴로움을 읽어냈다. 누리는 마치 비밀을 짊어진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준석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의 씨앗이 심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갈 채비를 했다. 1년 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애써 외면했던 시간들이 마치 거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다. 누리도 같이 가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 누리야, 같이 갈까? 어머니의 말에 놀랍게도 1년 동안 외출을 거부했던 누리가 꼬리를 미약하게 흔들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리는 순순히 차에 올라탔다. 준석은 그 모습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래, 아버지를 만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산에 가까워질수록 누리의 모습은 다시 이상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누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게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응시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누리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쳐나가려 했다. 오빠,
누리 왜 저래? 평소랑 너무 다른데? 괜찮아, 민서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준석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누리가 향하는 곳은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누리의 시선은 묘비가 아니라 묘비 옆에 있는 작은 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을 한 명 더 묻어둘까 한다고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웃어넘겼던 그 말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웃고 떠들며 차를 타고 산을 오르는 그 순간 누리는 1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묘가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차례대로 절을 올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렸다. 그 모든 과정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리가 움직였다. 어머, 누리야. 어디 가니? 누리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묘비 옆에 있는 흙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킁킁거리는 소리는 잦아들고 마치 불도저처럼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여보, 저거 봐. 미쳤나 봐. 발톱에서 피가 나잖아. 저러다 뼈가 다 나갈 것 같아. 오빠, 빨리 말려봐. 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누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누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처럼 준석의 품에서 발버둥 쳤다. 발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다. 준석은 누리를 억지로 끌어안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누리는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다. 절규였다. 여기 안에 무언가 있어요. 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준석은 누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광기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아버지, 누리가 미쳤나 봐요. 무슨 일이죠? 준석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모든 행동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리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덤 아래에 묻혀 있었다. 어머니, 우리 묘를 파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와 민서는 기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멀쩡한 아버지 묘를 파헤쳐? 은지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준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누리의 눈빛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석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준석은 굴착기를 불러 묘를 파기 시작했다. 모두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굴착기는 멈췄다. 준석은 직접 삽을 들고 관 주위의 흙을 걷어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관이었다. 그때 모두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다. 오빠, 저거 뭐야? 관 옆에 저거 유골함 아냐? 아버지의 관 바로 옆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김소희라는 이름이 적힌 유골함이 드러났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김소희, 대체 누구야?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묘 옆에 다른 사람 유골을 묻어두셨다고?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준석의 눈에 유골함 아래 놓인 작은 쪽지가 들어왔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준석아, 만약 이 쪽지를 보게 된다면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영희를 탓하지 말아다오. 이 모든 일이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김소희는 누구일까?
그리고 쪽지에 적힌 영희는 누구일까? 준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간병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용히 사라졌다. 준석은 곧바로 영희 이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번의 전화 끝에 그녀와 만날 수 있었다. 낡은 카페, 떨리는 손으로 마주 앉은 영희 이모는 가족들의 추궁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제 딸이었어요. 제 전부였던 아이 소희였습니다. 영희 이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딸 김소희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막대한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영희 이모는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다.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아버지는 영희 이모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다. 회장님은 저에게 영희 씨는 내 마지막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가족이니 나중에 곁에 모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제 딸을 길바닥에 버려둘 수 없어서 새벽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영희 이모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아버지 묘해. 이모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희 몰래 어떻게 그러세요? 분노에 찬 가족들의 비난에 영희 이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그때 준석의 머릿속에 누리가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누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간 이 비밀을 품고 괴로워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이 진실을 밝힐 수도 혼자 묻어둘 수도 없었던 누리는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덤을 파헤쳤던 것이다. 누리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군요. 누리는 우리에게 이모님 딸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준석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누리를 향했다. 1년 내내 슬픔에 잠겨있던 누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영희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다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에 가족들은 더 이상 영희 이모를 비난할 수 없었다. 분노는 점차 슬픔과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영희 이모의 고백과 누리의 진심을 알게 된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기로 했다. 그들은 영희 이모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소희 양 이제야 아버지 곁에 편히 잠들게 해줘서 고맙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소희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묻어주었다. 준석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 일부를 영희 이모에게 건넸다. 영희 이모는 그 돈으로 딸의 빚을 갚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누리는 이제 더 이상 웅크려 울부짖지 않았다. 누리는 영희 이모를 가장 따랐고 그 모습에 준석은 누리를 영희 이모와 함께 살도록 배려했다. 누리는 1년 동안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를 덜고 다시 활기 넘치는 예전의 누리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누리의 묵묵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이주기 성묘날이 되었다. 이제 이 가족은 7명이었다. 아버지, 소희, 어머니, 준석, 은지, 민서 그리고 누리까지. 누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아버지의 묘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아빠, 소희 이제 모두 함께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리 덕분에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 가족들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영희, 이모와 소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누리는 이제 가족의 슬픔을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진돗개 누리가 파헤친 것은 묘가 아니었다. 낡은 비밀과 오해의 굴레였다. 그로 인해 가족들은 깨달았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